녹화 모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말이죠. 아, 됐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오랜만에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녹화를 하다 보니까 형 아닙니다. 녹화하는 상태도 그렇고 하는 방법도 그렇고. 자, 어쨌든 어떤 여자 손님 한 분이 오셔서 남편에 관련된 사주를 봐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봅시다 하고 말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왈 시를 모릅니다. 시를 몰라요. 그러면 생년월일을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무신, 기미, 갑신까지는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운을 보려고 이제 어떤 특징적인 일, 아주 나빴던 일을 한번 봐달라.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 남편과 살아오면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특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오.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16년, 17년 이때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16년에는 그 살아오던 부부간에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16년에 그다음 17년에는 상당히 그 돈과 관련된 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태어난 시를 오전 오후로 봤을 때 언제쯤 되느냐, 오후쯤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오후면 보통 우리가 미시나 그다음 신시나 유시 세 가지로 고려 보통 구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짐작을 신시로 하고 일단 사주에서 흘러오는 운이 그대로 적중이 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보통 시를 찾을 때는 저는 기문을 가지고 기문국을 짜봐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문국 원명국을 딱 넣으면서 이 사람의 조건을 봤더니 위암을 수술한 것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돈이 융통이 안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신시로 본 겁니다. 근데 놀라울 만치 정확하게 우리가 시를 제가 잘 찾은 거죠. 첫째 기문을 한번 볼까요? 기문을 보면 자, 이게 이분의 기문 원국입니다. 예. 자,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기문 원국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아차 싶었어요. 왜 그러냐? 중궁에 기가 들어갔습니다. 원명국에서. 그리고 천부가 들어갔어요. 말세요. 이 귀는 굉장히 나쁜 거죠. 기문국에서는. 그 말입니다. 귀가 오면은 무조건 무슨 관계를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귀가 오면 관제구설, 안 그러면 건강 상태. 이분은 특히 더 건강이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느냐? 천부가 중궁에 붙었어요. 천부도 각 고유의 그 신살들의 그 고유의 자리가 있는데 이 중궁에 천부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몸이 아픕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 38목이 중궁에서 겸황을 하고 있었어. 그렇죠? 귀가 38목으로 몸이 아프다. 어디가 아플까? 위장이 아프죠, 당연히. 왜 그러세요? 여기는 토해궁이니까 강력한 38목이 목국토로 쳤으니까 이 말이세요, 이게. 이거 하나만 봐도 이분은 위암 수술을 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 말이세요. 원명국에서 새가 약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죠? 원명국에 공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새의 공망이 들어왔죠. 예. 이분의 사주는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사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기문국에서 새가 공망이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이죠. 일생의 삶이 힘든다. 두 번째, 몸이 아팠다. 뭐 때문에 아팠냐? 위장이 아팠다 이 말이죠.
근데 위장이 중국에 들어서 귀를 받고 원명부에서 앉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38목이 목격토를 했죠. 위장이 나쁠 수밖에. 그러나 이거는 이 위장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사람이 위장병 때문에 단명한다. 이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정화가 옆에 있습니다. 삼귀기인이 중궁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러나 이 사람의 일생에서 뭐는 일생의 전반, 그 생애 전반을 걸쳐 보는 것은 새가, 예, 미진궁이 권궁에 앉아 있는데 12운수로 굉장히 약하게 앉아 있고, 토가 토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에 토국수를 하는 형태가 있고 12운수로 약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일생이 무난해 보이는 그런 사주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런 일생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 말이세요. 자, 그래서 신실을 놓고 그 다음에 2016년도 그랬습니다. 2017년도 16년도라 그랬어요. 2016년도면은 이분이 나이가 49살 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49살 때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그렇죠? 이때 안 좋았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보면 되죠. 이때 역시 수가 금생수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위에 있는 자리에서 새가 자체가 벌써 약한 자리에 갔어. 이 말이죠. 네, 약한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이때 귀가 중궁에 들어오면서 헌원이 돼. 점점 더 뭐가 안 좋아지며 하는 일들이 좋을 리가 없어. 이 말이세요. 자, 이 무토 청강살이 들어왔어. 그렇죠? 청강살이 왔는데 이때는 내가 강하면 이것은 돈이 돼요. 하는 일도 점점 더 나빠지게 생겼죠. 헌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때 여기 들어오는 일, 이거는 이 사주, 이 명식의 주인공의 일이 되기도 하고 금전 관계를 보기도 하고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전 관계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렇죠? 제가 토 겸황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토가 앉은 자리로는 금의 자리로 갔어. 그렇죠? 여기서는 수의 자리로 갔습니다. 이건 삼살이거든요. 어차피 이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성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새가 약하기 때문에 이 말이세요. 그렇죠? 새의 상문 기혼, 이때 이분이 뭐를 했다고요?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시작하면 안 되죠. 더구나 이 제가 흉성인 귀가 중궁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금으로 토생금 받지만 금생수로 올려줘야 되는 이런 형편이고, 여기서 보면 제가 흉성 귀를 바짝 생활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 겸황으로 돕고 있거든요. 이건 움직이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운이 불리해집니다. 이분은 이때. 예, 그렇습니다. 돈이 안 돼서 시작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세요. 그리고 이 제가 겸황으로 돌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세요? 부인입니다. 그렇죠? 부인이잖아요. 이게 제가 부인이라 이게 왕해졌거든. 이 왕해진 상태가 나한테 좋은 역을 했느냐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약하니까 아주 약한 자리에 들어가 버렸죠.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랬고 이 말이고, 그죠? 이혼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또 나쁜 운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2017년도 작년을 보는 겁니다. 작년도는 2017년도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여기는 자, 이때 금전 문제가 발생이 되죠. 예. 아까 이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전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문을 닫았다. 그 말입니다. 오픈을 해서 열기는 열었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열었는데 이 말이거든요. 제가 소위 말하는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점점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새는 강건한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할 뻔했는데 이게 토생금으로 힘이 빠지죠.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분은 신시가 맞았다 이 말이세요. 신시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럼 신시에 관련된 우리 사주를 한번 켜놓고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 첫째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성격 앞만 보고 자꾸 나아가는 성향인데 이분은 어떻겠습니까? 신금을 이렇게 알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의 38세 대운에서부터 47세까지 요 한 10년 운에는 그런대로 운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해묘미 을목이 와서 이 워낙에 약한 간목을 그나마 도와주기도 하죠. 자, 이 사주를 보면 첫째 무슨 격? 정제 격입니다. 그렇죠? 정제를 도와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혹자는 제가 격이 되면 관이 있느냐를 봐라. 예, 관이 있습니다. 편관이 이렇게 강하게 앉아 있지만 이거는 재관상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미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곤궁에 들어가는 살로서 화금상쟁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관상미가 되질 않죠. 재관상미가 되려 그러면 최소한도 재에서 관이 천간으로 떠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됐냐? 간목 일간이 너무 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 옆에 있는 미토가 목에 고장지가 돼서 약간의 힘을 보태주기는 합니다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첫째, 이 사람의 성향이 너무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약합니다. 약해요. 본인의 근을 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월이 목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월이거든요. 불이 강한 달이지. 다만 이 안에 을목이 조그만한 게 웅크리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게 약한 간목을 생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세요. 두 번째, 화생토, 갑기합토, 토달에 태어났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화토격이죠. 말하자면. 화토격에는 불운이 올 때가 좋은데 이 사람은 불운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세요. 그럼 언제가 좋았느냐? 저 임술대운 요때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이세요. 술 저게 무토가 돼가지고 술이 와서 이것도 역시 미술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사주는 너무 신약한 사주다 이 말이세요. 화토격이 돼도 마찬가지가 되고 나 혼자 간목의 특성상 뿌리도 못 달고 겨우 임수 하나 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세 개나 있죠. 기토, 술토, 미토. 제다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고 제도 정제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편제가 교집을 해서 이 사주는 별 볼일 없는 혼탁스러운 사주입니다. 제가 격이 청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일간 간목의 힘을 받지도 못하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분은 그래도 젊은 시절에 관직으로 갔어요. 이분은 반드시 관직으로 가야 하는 사주입니다. 잘 보십시오. 관인상생했거든요. 관이 있으면 이분은 이 인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분은 관직으로 나아갔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 관인상생이 이 사주로 봐서는 희실입니다. 이분은 군에서 장교 생활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럼 군에 뭐하러 갔습니까?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해병대 장교를 했었대요. 자 보세요. 이건 일종의 물이죠. 물의 삼합의 장생지에서 물로 가는 거기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었으면 최고의 관직을 잘 택했으니까 본의로 사주에서 나타나는 형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 갖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관을 뒀고 관이 인을 줘서 인이 간목을 갖다 준 건데 이때 간목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간목이 근도 없고 굉장히 약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직업을 가져갔으면 인생의 실패는 거의 없었으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본인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는 28세 이혼 30대 초반에 그만두고 나옵니다. 관직을 탈피해서 돈을 벌어버려. 돈을 버는 거 좋지 않죠. 자, 해대운까지는 제가 보건대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봅니다. 예. 해는 간목에 또 장생지를 갖다주는 그런 대운이 오고, 그런 데는 또 천간에 물을 개로 큰 조운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수가 들어오면 임수가 작동을 되고 해묘미 목의 기운도 작동이 되면서 또 임수가 조구역을 해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좋진 않아도 이 말이세요. 자, 근데 갑자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갑자대운이 소위 말하는 2015, 16, 17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갑자대운이 들어오면 신자진 합수 반합의 임수가 와서 이 목이 근이 없으니까 수다목보가 돼버리는 거죠. 이 갑자대운이 그래도 15년도에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네, 그 말입니다. 15년도. 이때는 천간에 간목이 들어와서 약하디 약한 이 간목의 기운을 보태주기 때문에 2015년은 괜찮은데 2016년도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신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대운이 자대운이 왔으니까 신자로 완전히 간목이 소다목부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사주는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근데 16년에는 조금은 숨은 쉬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여기가 숨은 쉬고 있다고 볼 수.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신자로 합의되니까 수다목부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 말이세요. 이때는 간목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세요. 다시 신전이 들어왔거든요. 신자로. 다음에 유금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편관이 그나마 편관이 조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하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관운이 와서 편관과 혼탁스러워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2018년도 지금 무술년입니다. 무술년이 오면은 저게 격이 정제격인데 올해는 또 편제가 강하게 들어오죠. 간목이 힘이 없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간목이 헤매고 있죠. 그 다시 정편이 교집되는 재성이 섞여나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청탁의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원래 3년을 저는 천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간목은 가고 없습니다. 이제 자가 와서 자진 합수 신자합의 임수가 조후역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자, 임수의 본기는 해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8년도 개해년에는 그런 대로 이 대운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은 잘 지내오다가 이때부터 자, 이분은 자꾸 어디 가면 간목이 일주인 일간에 오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리더, 마지 역할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보면은 형태가 그렇게 앉아 있고 지지에는 모든 것이 신금과 미토가 무슨 의미냐? 저게 전부 다 화금 상징입니다. 저거.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요. 누구하고 다툼이 많으냐? 가족 간의 다툼이 많아요. 왜 그러세요? 미토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화토격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젠데 어떻게 됩니까? 다 화금 상징을 하죠. 여기 미토 여기는 월지는 곧 집이죠. 집. 내 가족들 나하고 나 가족들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 사주는 정제가 훨씬 더 간목보다는 강하게 앉아 있어. 그렇죠? 이거는 부인이 해당되죠. 간합론으로 따지면 나중에 가면은 부인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와이프는 와이프로서의 역할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게 간암론이세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죠. 가족들하고 사이가 다 나빠서 이 사람과는 자꾸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가족들과 다투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이게 우리가 미신궁이 이게 미신도 우합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죠. 이 말이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하나의 단점은 간목이 신금이라 이걸 우리가 절처봉생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간목이 근이 없는 상태에서 갑신으로 저렇게 앉아 있으면 각종 건강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분의 기문의 원국을 우리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앉아 있었죠. 기문 원국에서 보면 이분은 원명국에서 보면 귀가 몸이 아프게 이렇게 본인 사주에 들어와 있고 본인은 또 전체 운세가 공망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보기에 안타깝지만 새의 공망이 원명국에 저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12운성으로 약하게 저렇게 앉아 있으면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궁의 귀는 중궁 자체에서 벌써 이게 기운이 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38목으로 목극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위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팔이 귀에 집안수 팔이 목 새의 집안수 토를 강하게 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국을 봤더니 이분의 형, 손, 재, 관 그나마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성국은 그런 대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여자분 보고 이 남편의 사주를 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본인이 하는 어떤 독자적인 사업길은 가지 마라.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왜? 혼자 있습니다. 근이 없어. 약해서 본인이 하는 사업은 하다못해 배우자하고 합해서 무엇을 일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고 절대로 앞으로 사업은 하면 안 된다. 다만 뭐를 해라? 남에게 기대서 어디 가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오는 직업은 모르지만 그 이외의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독자적인 영역으로 사업을 벌인다든지 투자를 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돈에 대한 개념은 많이 가져가지만 제다신약 사주로서의 그 역할을 해주질 않는다. 이 말이세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이 배우자도 돌아설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뭐를 하기에 따라서 어디 가서 메인 삶,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르지만 아니면 자칫하면은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사는 이게 우합은 합이지만 굉장히 하금상경 서로 다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사주가 돼 있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물상으로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토는 목보다가 위에 있다는 것 자체도 별로고 이 물도 윤활아서 위에 있는 게 좋은데 목보다는 밑에 있는 것이 흠입니다. 이 말이세요. 그리고 화토격으로도 격국이 잘 이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또 일간이 약하니까 재가 많아서 제다신약을 이루기도 하고요. 밑에 지지에서는 다 화금상쟁, 특히 가족들 간에 반목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면을 고치지 않으면은 가족들하고도 전부 사이가 뿔뿔이 나쁘게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분에게 그렇다고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을 물론 이혼한다고 두 분이 얘기는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올해 무술년 즉 좋은 년은 아니더라도 기해 제가 보건대는 2019년 정도부터 괜찮은 거니까 이분이 독자적인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남에게 매여서 사는 직업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직업으로 가져가면 그런 대로 무난하게 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년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꼭 명심하고 그렇게 인생을
다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문과 사주의 관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